25세부터 매년 1, 2%씩 감소해 70대 이후 매년 15%씩 줄어드는 이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낙상 위험을 높여 심각한 부상을 불러오는데요. 한마디로 근육 감소는 수명 단축을 의미합니다. 사라지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인데요. 근감소증을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근감소증 막는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2025년 새해 목표가 이제 근육주화로 거듭나는 거였잖아요. 네. 회사에서는 이재성 아나운서가 매일 놀려요. 언제 근육주화 되냐고. 그러니까요.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이 또 전 국민한테 근육주화 된다고 약속해놓고 엄마 어떡하려고 하냐고. 네네. 그래서 신경을 쓰는데 잘 안 생겨요. 근데 저같이 5개 다 접은 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서 교수님. 그럼요. 사실 저도 네. 몇 개 많이 지금 접혔었거든요. 교수님도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 보셨지만은 이제 아주 쌩쌩한 나이죠. 25부터 매년 1, 2% 정도까지 정도로 이제 감소하면서 70세가 되면 20대 반으로 줄고 그냥 놔두면은 70세 이후에는 매년 15% 굉장히 많이 쑥쑥 빠지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근육을 꼭 이렇게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안 움직이잖아요. 네. 젊은 사람조차도 한 일주일을 꼼짝 마라 하면 근육이 더 빠진다는 연구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쑥쑥 빠져나가는 거죠. 네. 또한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나가면 빙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넘어지면 정말 뭐 다들 다치시는데 근육은 갑옷 역할을 하죠. 갑옷처럼 보호해주고요. 또 이렇게 미끌하다가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균형, 그다음 민첩성도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넘어지실 때 어르신들 앞으로 자빠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민첩하신 분은 손을 딱 짚으세요. 그러면 네. 손이 부러지면은 한 달이면 붙지만 엉덩방아 세게 찌면 고관절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민첩해서 손을 딱 써서 넘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죠. 네. 아니, 저는 네. 허유원 아나운서는 아직 젊어서 정말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25세부터 매년 1, 2%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하니까 신경 써야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아, 근데 저는 원래 근육이 좀 없는 편인데 네. 사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한다 그러면 가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근육 감소하는 거 빠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네, 근육 빠지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막아야 하고 막을 수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이 나이보다 빨리 늙는 노쇠의 지름길이고 지표로 보고 있죠. 또 이제 생명과 직결이 돼서 혈당 잡거나 혈압을 잡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 근골격계만의 문제가 근골격계가 이제 서고 앉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앉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 와병 상태로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근골격계뿐 아니라 장기 근육도 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장도 움직이지 않고 소화도 안 되죠. 또 횡격막이 또 약해져요. 호흡도 힘들고 심지어 요즘은 청력 감소와 연관된 연구까지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노후 자금도 준비를 하시지만 재테크 하듯이 근테크, 근육도 잘 유지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제 양옆에 아나운서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비실비실한 두 분이 계신 건가요? 허유원 아나운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많이 해당이 되네요. 제가 허약해서 허씨예요. 그랬던 거예요. 네. 방송 중에 힘들면 의자에 앉아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따로 노약자석을 마련해 드려야겠네요. 실제로 줄어드는 근육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계셔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집안 청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올해 49세 안은주 씨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도 발 앞이 막힌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여기 지나다니면서 이 식탁 의자나 저기 침대 지나가다가 다리에 발가락을 부딪히면서 한 3번 정도 골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심하게 걷는다고 해서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여기를 보호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으면 여기 부딪혀도 이제는 그나마 어느 정도 충격 흡수가 되니까 항상 이거를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 작은 충격에도 늑골,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이게 들숨이 안 돼서 병원을 갔더니 이게 늑골 4번, 5번이 골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침하다가도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나이가 젊은데 3년 전 46세의 젊은 나이에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2.1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갱년기 오면서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게 이 뼈 건강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골밀도가 거의 확 낮아지더라고요. 갱년기 오면서 폐경하면서 약해진 뼈를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 폐경 이후 근 손실도 심해져서 운동도 시작했고요. 매 끼니 단백질 위주의 식품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은 두부구이와 소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젊었을 때는 달고 짜고 맵고 그리고 밀가루 위주의 음식만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걸 못 느꼈는데 이제 40대가 지나고 나면서 갱년기가 오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이라든가 이제 음식 보충으로 해서 좀 제 몸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식단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많이 닮은 안은주 씨. 어머니도 약한 뼈와 근감소증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지금 운동과 식단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는 90%는 가족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제가 이렇게 음식 정도로 먹는 걸로 노력하고 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음식으로 노력해서 먹는 것보다 차라리 영양제 다 들어있는 영양제 하나를 먹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가족력으로 태어난 이런 제 몸 상태를 먹는 음식으로 식단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연을 만나보니까 우리 전 국민이 길거리에서 안은주 씨를 만나면 조금 피해줘야 됩니다. 스치면 골절입니다, 바로. 부러집니다, 그냥. 아니, 근데 이게 갱년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갱년기가 이게 진짜 상관이 있습니까? 네,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떨어지듯이 어머.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이고 우리 사례자분 화면을 뵙는데 뵙기도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네, 우리 사례자분은 정말 생존 근육을 만드시는 게 지금 굉장히 큰 과제이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식사하시는 것도 봤고 운동하시는 것도 봤는데 조금 고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오늘 우리 사례자분 이 방송 쭉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보고 근육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네. 저랑 비슷한 연배여가지고 저도 굉장히 몰입하면서 봤는데 네. 마지막 질문 저도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몸이 약한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운동이나 식품으로 좀 극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서 정말 힘없는 목소리로 질문을 하셔서 마음이 아팠는데 일단 두 분께 퀴즈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근육 손실을 막으려면 먹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운동이 더 중요할까요? 뭔가 먹는 게 확실히 중요할 것 같은 게 어르신분들이나 좀 저처럼 힘이 없으신 네. 분들은 막 2두 밖은 3두 밖은 이렇게 복근 운동 하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먹을 거라도 잘 챙겨 드셔야 되시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게 당사자여서 제가 잘 압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아무 때서나 배를 잘 까고 이렇게 잘 벗었습니다. 몸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환자가 운동을 있었구나. 안 하니까 금방 배가 지금 지금 못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2두 밖은 3두 밖은 뭐 복근도 계속 이게 살아 있는 거지. 그래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전 음식이면 좋겠네요. 저 운동은 안 하고 지금 음식은 좀 먹고 있는데 네. 둘 중에 뭐가 먼저 더 선행돼야 하는 걸까요? 네. 이것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먹는 것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요리를 할 때도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할 수가 없듯이 근육 단백질도 먹지 않으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단백질을 먹었을 때 몸 안에서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냐면요. 단백질을 먹으면 몸 안에서 아미노산의 단위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분해된 아미노산이 다시 재조립이 되어서 근육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체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분해가 되어서 3분의 2 가량은 아미노산으로 재이용이 되고 3분의 1 가량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배출된 아미노산을 식품으로 반드시 재섭취를 해줘야 근육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으로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근육이 만들어지고요. 이 근육의 양과 질과 또 파워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요리사가 좋은 요리 재료만 쌓아놓고 요리를 손 놓고 있으면 저절로 짠 요리가 안 되잖아요. 두 개가 다 팀워크가 이루어야 하는 거라서 적절한 운동과 양질의 단백질은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선행이 돼야 할 것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근육이 좀 자극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근육이 생겨요. 그러려면 과부하 운동이라는 걸 좀 해줘야 되는데 힘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운이 없고 기력이 딸리는데 어떻게 근력 운동을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정말 소위 만만한 게 그냥 걷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걷는 것만 하시면 근육이 전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먼저 잘 드시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 운동을 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우리가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네.